안녕하세요. 옆반남교사 조선생입니다. 오늘은 선생님들과 함께 학부모 상담 주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학부모 상담 주간의 성격에 대해서 선생님께서 구분을 좀 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, 학부모 상담 주간은 일반적으로 1학기에 한 번, 그 다음에 2학기에 한 번 운영이 되죠. 그때 선생님들께서 이 1학기 상담의 컨셉, 그리고 2학기 상담의 컨셉을 좀 알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. 1학기 상담 주간 같은 경우는 선생님께서 잘 들으셔야 되고요. 2학기 상담 주간 같은 경우는 잘 들려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. 다시 말해서 1학기 상담 주간 같은 경우는 선생님께서 무엇인가를 말씀을 많이 하시기보다는 학부모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잘 들어두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. 왜 그러냐면, 일단은 선생님들도 아시겠지만 1학기 학부모 상담이 이루어지는 시기가 거의 대부분 3월 말에서 4월 초 사이입니다. 우리가 학생 한 명 한 명에 대해서 면밀히 파악을 하기에는 다소 이른 시기이기는 해요. 그렇기 때문에 공통적인 질문을 한 5가지 정도 만드셔서 선생님들께서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들으시면서 학부모 상담을 진행을 해 나가시면 되는 거예요.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, 이 학부모 상담을 진행하시다 보면 그 포인트들이 있습니다. 선생님께서 질문을 하시고 학부모님께서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하시다 보면 학부모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바가 보여요. 그게 바로 학부모님께서 가지고 계신 자녀 교육 또는 자녀 양육의 포인트라고 보시면 돼요. 이 포인트가 2학기 상담 주간의 주제가 됩니다. 그래서 이 2학기 상담 주간에는 이 포인트들을 가지고 선생님께서 주절주절 학부모님들께 다양한 이야기들을 들려드릴 수 있어야 돼요. 그래서 이렇게 상담이 진행이 된다라는 것을 선생님들께서 꼭 좀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이제 선생님들께서 학부모 상담 신청을 아마 다들 받으셨을 거예요. 받으시고 나서 이제 스케줄을 짜게 되시는데, 이 스케줄을 짜실 때 선생님들께서 너무 타이트하게는 스케줄을 좀 안 짜셨으면 좋겠어요. 왜 그러냐면, 학부모 상담을 하는 것 자체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소모합니다. 굉장히 피곤하거든요. 그래서 선생님께서 좀 처음부터 상담을 너무 빡빡하게 좀 잡으시게 되면은 처음 상담을 하는 학부모님의 상담의 내용과 마지막에 상담을 하는 학부모님의 상담의 내용이 다소 질적으로 차이가 발생을 할 수밖에 없어요.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께서 그 에너지를 균등하게 쓰실 수 있도록 학부모 상담의 스케줄은 약간 다소 타이트하지 않게 선생님께서 충분히 에너지 안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스케줄을 짜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. 그래서 그 부분을 일단 1차적으로 말씀을 드리고, 두 번째는 거의 대부분의 학교가 아마 비대면 상담을 하게 될 겁니다. 비대면 상담을 하게 된다라는 거는 전화라든지 줌 통해서 뭐 상담을 많이 하겠죠. 근데 아마 줌을 가지고 상담을 하는 경우는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. 거의 대부분이 아마 전화 상담을 하게 되실 건데, 이 전화 상담을 하게 될 때 학부모님들께서 이 전화 상담 내용을 녹음을 하시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. 솔직히 말하면 그 통신법상 그 전화 상담을 할 때 부모님이 저한테 고지를 하지 않고 상담 내용을 녹음한다고 해서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거든요. 근데 이제 녹음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으니 선생님들께서 최대한 친절하고 긍정적인 방향에서 상담을 하실 수 있도록 일단은 그걸 좀 잡고 가시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, 그리고 학부모님께서 상담 내용을 좀 녹음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,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선생님들께서 일단은 인지는 하고 가셔야 돼요. 그리고 일단은 상담에 들어가시게 되면은 학부모님이나 선생님이나 굉장히 어색한 분위기에서 시작을 하실 거예요. 그죠?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께서 분위기를 좀 푸실 수 있도록, 어머님 정말 또는 아버님 바쁘신데도 이렇게 상담 신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. 학부모님과 상담을 하는 요 자녀, 아이에 대해서 긍정적인 거, 칭찬할 만한 거를 뭐 생활 지도적인 거 하나, 그 다음에 뭐 학습 지도적인 거 하나, 한두 개 정도씩 찾으셔가지고 칭찬을 좀 해주시면서 분위기를 열어가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부분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제 상담을 본격적으로 하게 되면은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돼요. 1학기 상담 같은 경우는 제가 올바른 학생 지도를 위해서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릴 거예요.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솔직하게 편안하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고, 이제 질문을 몇 가지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. 그 질문을 어떤 거를 하는지를 제가 좀 알려드릴게요. 저는 첫 번째 질문 같은 경우는 가정에서 철수는 어떤 아이인가요? 라는 것을 꼭 질문을 합니다. 이거는 이제 가정에서 아이가 보이는 행동의 모습, 이런 거를 알고자 하는 것도 있고, 학교와 가정에서의 모습이 좀 다소 다른 애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.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좀 파악하기 위한 질문이기도 하고, 이 질문 자체가 학부모님들이 어떻게 보면 정말 대답하기 쉬운 질문 중에 하나거든요. 학부모님의 말문을 트여드릴 수 있는 그런 질문이기도 해요.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서 아이가 어떤 상태인지,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그런 것들을 좀
질문을 합니다. 다음 두 번째는 철수는 어떻게 공부를 하고 있나요? 라는 질문을 꼭 합니다. 학업이라는 것을 솔직히 말하면 놓고 우리가 상담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 질문을 꼭 하는데, 이 질문을 통해서 일단 아이의 학습량이라든지 뭐 학원 수강 여부라든지 뭐 잘하는 과목, 보충이 필요한 과목, 뭐 좋아하는 과목, 이런 것들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좀 들을 수가 있고요. 그 다음에 이 질문을 했을 때 학부모님께서 뭔가 장황하게 이야기를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. 그 장황하게 이야기를 한다 함은 학부모님께서 이 학생의 학업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. 이런 것을 우리가 좀 파악할 수 있는 그 질문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질문 꼭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. 또 세 번째로 제가 많이 하는 질문은요, 철수가 커서 어떤 모습으로 자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나요? 라고 꼭 질문을 합니다. 이거는 뭐냐면 학부모님이 가지고 계신 학생에 대한 기대치를 물어보는 거예요. 이 기대치를 통해서 학부모님이 가지고 계신 자녀 양육에 대한 철학 또는 자녀 교육에 대한 가치관, 이런 것들을 조금이나마 파악을 할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이 질문도 제가 좀 하고 있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또 하는 질문이 철수는 부모님께 어떤 아이인가요? 이 질문을 꼭 합니다. 이게 굉장히 좀 약간 감성적으로 들리잖아요. 근데 이거는 감성적인 질문이 아니라 학생과 학부모님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 제가 이 질문을 꼭 해요. 이건 뭐냐면 이 질문에서 뭔가 구구절절이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하는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학생과 학부모님이 굉장히 관계가 좋구나, 굉장히 좀 약간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구나 라는 걸 우리가 좀 파악을 할 수가 있고, 이 질문에 대해서 약간 좀 어버버 하시거나 뜬구름을 잡고 계시거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좀 회피하려고 하시거나 이런 경우가 좀 있기도 해요. 이런 반응을 보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자녀 자체가 문제 행동이 많다든지 부모님과 자녀 사이의 관계가 그렇게 친밀하지 못하다든지 트러블이 굉장히 많은 경우, 이 부모님이 하시는 자녀 양육에서 뭔가 문제가 있다든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파악을 할 수가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. 만약에 이런 질문에서 답변이 약간 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 라고 했을 때는 학생 생활 지도를 하거나 할 때 제가 조금 더 중점을 둬서 보게 되는 게 있어요. 선생님들께서도 이 부분은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. 그 다음에 또 하는 질문이 이제 뭐 건강에 관한 것이라든지 또는 뭐 아이가 뭐 다친 데는 없었는지, 뭐 수술한 적은 없었는지, 알러지는 없는지, 뭐 그런 것들 물어볼 수도 있고, 진로에 관한 것들, 그런 것들 좀 질문을 합니다.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제가 질문 리스트를 한 5개에서 6개 정도 만들거든요. 이 질문에 대해서 학부모님께서 답변만 하셔도 시간이 한 정말 20분에서 30분 정도는 금방 흘러가요. 그러니까 선생님들께서 모든 아이들한테 공통적으로 할 수 있는 질문 리스트를 좀 만들어 놓으시는 게 필요하다라는 게 일단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요. 저는 학생들 개별적으로 좀 상담 질문을 만들어 놓고 싶습니다 라고 하시면은 선생님들께서 미리 받으신 학생 기초조사서 있죠. 그 내용을 토대로 하셔가지고 그 학생별로 질문을 만들어 놓으시면 됩니다. 그리고 질문을 만드신 다음에 그 질문지를 가지고 이제 학부모 상담을 진행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. 그리고 이렇게 학부모님들의 답변을 듣다 보면 학부모님들께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포인트들이 있어요. 그 지점들이 있거든요. 그 지점들을 선생님께서 파악을 해놓으시는 게 중요합니다.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지점이 바로 우리 2학기 상담 주간의 주제가 될 부분들이에요. 그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학생 생활지도나 학습지도를 하실 때 부모님께서 또 말씀하신 부분을 좀 염두하시면서 지도가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. 그렇게 하시면 좋으니까. 또 이제 특히 이 학부모 상담의 내용 자체가 우리가 이 학생을 파악할 수 있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자료예요. 그렇기 때문에 잘 정리해서 디지털화 시켜 놓으시고 선생님께서 학생 생활지도 하실 때 또는 학생 지도 하실 때 자주 보시면서 그렇게 잘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선생님들께서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 토대로 해서 1학기 상담 주간 잘 치르셨으면 좋겠고요. 학부모 상담을 하실 때는 언제나 친절하게, 그리고 언제나 긍정적인 부분을 의도적으로 부각하시면서 상담을 좀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어요. 학부모 상담에서는 그게 기본이에요. 많은 학부모님께서 좀 참여를 하실 수 있도록 선생님께서 독려를 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.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제가 여기까지고요. 저는 다음에 더욱 나은 교육 관련 콘텐츠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할게요. 이상 옆반 남교사 조선생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